안녕하세요. 전 닥터방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저희가 저희 아이들에게 돈 관리법을 가르쳤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이죠. 아이들이 좀 어렸기 때문에 처음엔 제 아내가 반대를 했었죠. 하지만 저는 아이들이 집에서 돈 관리법을 배우는 것이 사회에 나가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설명해 줬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저가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 또 저희가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 또 얼마를 적금하는지, 또 어디에 얼마를 투자했는지, 또 그 투자가 어떻게 이익이 있었고 또 어떻게 손실이 있었는지, 또 저가 개인적으로 또 경험했던 것을 아이들한테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저가 살아오면서 돈 관리에 대해서 느꼈던 순간들이나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오늘 저가 몇 가지 좀 나눈다고 하면, 첫 번째로는 저가 아주 어렸을 때 저 아버지가 저한테 와서 해주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네가 10불짜리를 가지고 네 친구한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준다고 하면 그 친구는 그 돈을 받고 아주 기뻐하고 행복하고 또 너를 좋아하고 또 너를 존경해 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네 친구한테 가서 10불을 달라고 하면 그 친구는 절대 안 줄 뿐만 아니라 너랑 멀어질 수도 있다고 얘기해 줬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은, 돈 쓰는 것은 이거랑 비슷하다고 얘기해 줬습니다. 돈을 쓰기는 상당히 쉽지만 돈을 벌기는 아주 힘들다고 얘기해 줬습니다. 저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는 제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사고 싶은 물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300불이 넘었었고, 제가 이거를 사기 위해서 집 근처에 있는 리커스토어에서 아주 거대한 냉장고 안에서 또 창고에서 여름 내내 맥주와 또 다른 물건들을 싸는 일을 했죠. 근데 하루는 일 끝나고 너무 배가 고파서 버거킹에 가서 더블 와퍼 미어스에서 살라고 갔는데, 그 가격을 보니까 제가 1시간 반 동안 일하는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차마 사 먹지 못하고 집에 와서 저녁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내내 일을 하고 끝에 제가 원하는 물건을 샀지만은,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것은 저는 다시는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하지 않겠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 후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한 적은 없죠. 세 번째 이야기로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대학을 다녔을 때 저와 친한 친구들은 1년에 한 번씩 라스베가스에 가서 한 5, 6천 불을 다 쓰고 빈손으로 돌아왔죠. 또 그 후로는 그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 6개월 정도를 여기저기서 아르바이트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그 친구들은 저보고 라스베가스가 얼마나 좋은지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보고 같이 가자 얘기를 했지만, 저는 한 번도 같이 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친구들을 봤을 때 좀 어리석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6개월 동안 그렇게 열심히 번 돈을 라스베가스에 가서 5일 만에 다 카지노에서 다 날리고 온다는 것은 저한테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 후로 의사가 돼서도 라스베가스에 의학학회를 다녔을 때도 저는 한 번도 카지노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들의 용돈을 직접 벌어야 했죠. 예를 든다고 하면 빨래를 하나 갤 때마다 10센트, 저희들의 구두를 닦을 때마다 50센트. 하지만 진짜 돈은 학교에서 나왔죠. 학교에서 만점짜리 시험이나 퀴즈를 받았을 때 저희들이 1달러씩 줬죠. 그리고 또 일주일에 한 3-4번의 시험을 받고, 이 아이들은 시험 보는 날을 은근히 기대했죠. 또 아이들이 중학교 때는 올해의 성적표를 받아오면은 50불 주었고, 고등학교에서는 100불씩 주었죠. 우리 아이들은 이 일 때문에 올해 일을 놓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아이들은 노동의 시간 투자하는 것보다 학교의 시간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자연적으로 깨달게 됐고, 또 이 아이들이 이렇게 어렵게 번 돈으로 저희들한테 크리스마스나 어버이날 선물을 사줬을 때는 그것이 저희한테 상당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얼만큼 고마운지 아이들한테 충분히 설명해 주었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들이 번 돈과 또 쓴 돈을 제가 자세히 적어놓은 노트책을 제가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대학 가서는 이 돈이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큰아이는 한 1200불 이상이 남아있고, 우리 둘째 아이는 950불 이상이 남아있는데도 아이들이 이 돈은 나중에 꼭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아껴두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아이들이 성인으로서 언젠가 이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줄 것입니다. 또 저희가 외식했을 때는 특별한 날이 아니면은 저는 한 사람당 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한계를 뒀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한 사람당 10불씩. 만약에 아이들이 10불 이상 되는 음식을 먹고 싶었을 때는 그 차이를 자기가 냈어야 했죠. 우리 큰아이가 한번
차익을 내고 먹어본 적이 있는데 먹고 나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다고 얘기하며 다시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아이들이 현명하게 돈 쓰는 법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죠. 하루는 저희 큰아이가 눈에 눈물이 꽉 차 울며 저한테 불공평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는 뭐가 불공평한데 하고 물어봤더니 자기 친구들은 부모님들이 매주 용돈을 주고 또 새로 나온 게임들을 다 사줬는데 자기가 자기 돈으로 게임을 사기 너무 비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우는 모습을 보고 제 아내는 속상했죠. 또 저도 속이 상했습니다. 진짜 제 마음 같아서는 저의 아이들의 친구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최고 좋은 걸로 사주고 싶었지만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나중에 제 아내한테 이야기해 줬습니다. 우리 아이가 우리한테 와서 돈에 대해서 우는 것이 냉정한 사회에 나가서 우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얘기해 줬죠. 그리고 또 저는 제 큰아이한테 네가 더 이상 쓰지 않는 게임을 중고 게임과 교체할 수 있는 데를 알아보라고 했죠. 며칠 후에 제 아이는 저한테 와서 알아봤다고 했고 저와 같이 갔더니 자기가 쓰지 않는 게임을 교체하고 또 상당히 또 저렴한 가격으로 중고 게임을 받아왔죠. 또 우리 아이들은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재밌게 놀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친구들과 영화를 보러 나갈 때도 돈을 아끼기 위해서 집에서 식사를 하고 친구들과 극장에서 만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보고 아이들이 진짜 돈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잘 배우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지만 또 저희들이 더 기뻐했던 것은 집에서 건강한 음식을 먹고 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루는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강아지를 원한다고 얘기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얘기해 줬습니다. 강아지를 너희들이 원하면 너희들이 사야 되고 너희들이 운동시켜야 되고 너희들이 먹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고 결정하라고 했더니 한 이틀 후에 저한테 와서 강아지를 원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어떤 강아지를 원하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네들은 에어데어 테리어를 원한다고 저한테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라고 했더니 한 이틀 후에 저한테 와서 에어데어 테리어 너무 비싸다고 주변에 가장 저렴한 가게가 한 800불 정도 한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이한테 그 에어데어 테리어를 분양하는 농장을 좀 알아보라고 이야기해 줬고 한 2, 3일 후에 제 큰아이가 저한테 와서 펜실베니아에 있는 농장 하나 찾았다고 저한테 얘기해 줬습니다. 하지만 이 농장에서는 에어데어 테리어만 분양을 하고 가격은 500불이었고 또 모든 서류와 첫 면역 주사를 다 맞은 강아지라고 저한테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저희 큰아이는 저보고 아빠가 좀 전화해서 가격이 좀 비싸니까 좀 깎아봐달라고 얘기하길래 저는 아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게 아이들 앞에서 직접 전화했죠. 그래서 저는 거기 주인한테 저희가 한 2시간 정도 운전을 하고 가야 되고 저희 아이들이 직접 돈을 내고 사는 건데 비용이 좀 비싸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더니 거기 주인께서는 450불까지 해주겠다고 얘기해 줬고 저희 아이들은 전화 한 통에 50불 깎은 걸 보고 상당히 기뻐했습니다. 또 제가 봤을 때도 450불은 합당하다 생각했죠. 그래서 저희는 다음날 펜실베니아로 이제 운전하고 갔고 거기 갔더니 아주 귀여운 강아지들이 한 5-6마리 있었는데 저희 아이들이 원하는 강아지를 하나 선택했죠. 그 저는 거기 주인한테 물어봤습니다. 앞으로도 면역 주사를 몇 번 더 맞아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앞으로도 2번은 더 맞아야 된다고 얘기해 줬죠. 그래서 저는 저가 의사니까 면역 주사를 저가 직접 그분한테 사서 저가 날짜만 가르쳐 주면 직접 놓을 수 없냐고 물어봤더니 그분께서는 괜찮다고 이야기하며 저희한테 면역 주사 2개를 20불에 저한테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아이들은 그 주변에 있는 동물병원에서는 면역주사를 한 번 맞히는데 한 80불에서 90불 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한 160불 정도를 세이브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기뻐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아이들의 일상생활에 적용하므로 아이들은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또 돈을 현명하게 쓰는 것에 대해서 또 충동 구매를 자제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죠. 저는 저희 아이들을 격려해주기 위해서 식구들과 또 친척들과 또 친구들한테 저희 아이들의 이야기를 많이 해줬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어디를 가나 사람들한테 많은 칭찬을 받았고 또 하루는 저희 교회에서 저희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다고 하며 교회 신문에 한번 글을 쓰고 싶다고 하면 저희 집에 직접 찾아와서 아이들한테 이야기 듣고 또 사진도 찍고 해서 신문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흥분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죠. 저희 큰아이가 고등학교 처음 갔을 때 저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은 왜 학교를 가니? 했더니 저희 큰아이가 그 대답하기를 그냥 가야 되니까요. 하길래 저는 얘기해 줬죠.
학교를 다니는 것은 성장하는 과정의 일부가 아니라고. 너희들이 학교 다니는 것은 너희들 인생의 가장 큰 투자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너희들이 초등학교 때서부터 대학교까지 학교에 보내는 시간과 또 공부하는 시간과 또 거기에 드는 비용과 또 대학교 학비를 다 합치면 100만 불이 넘을 거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이렇게 큰 투자를 하면서 만약에 손실을 본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우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투자를 할지 잘 생각을 해보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또 저는 너희들의 학비는 아빠는 다 대줄 테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아빠의 돈을 어떻게 잘 쓸 건지를 잘 생각해 보라고 얘기해 줬죠. 왜냐하면 졸업 후에는 너희들은 너희들의 삶을 직접 꾸려나가야 된다고 얘기해 줬죠. 지금은 다 큰 아이들이 돈 관리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들은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학교에서도 자기네들은 틈틈이 RA나 TA나 또 다른 파트타임 일을 하며 생활비를 직접 다 벌었었죠. 또 때로는 저희한테 아주 근사한 선물과 저녁을 사주기도 합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이 자기들의 인생에 대해서 좀 더 신중히 생각하기 위해서는 돈 관리법을 먼저 배워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상 저는 저 주변에 많은 성인들이 돈 관리를 잘 못해서 불안해하고 또 불안해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죠.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돈 관리법만 제대로 배우면은 돈은 너희들 인생의 기쁨과 또 안정성을 일부 줄 수 있다고 얘기해 줬습니다.